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제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내렸죠. 그래서 일단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지난달에나 그 전달에 했다면 유로존 상승하는, 미국이나 유로존 상승에 동조하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저께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늦지 않았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폄하하는 분위기죠. 폄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달 전부터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채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가 금리를 동경하는 바람에 손실이 굉장히 가중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금리 인하를 폄하하는 이유는 이번에는 동결에다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도 아시겠지만 국내 증권사는 인하에 외국계 IB는 동결에다가 배팅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참 자기 이들의 이득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금리 인하를 한 번은 더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0.25 가지고는 한국은행에서 정부의 정책에 동조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0.25가 아니라 0.50bp를 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탠스를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죠. 스탠스를 보면 계속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공조를 한다라는 정도의 분위기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최소한 스탠스도 바꿔주면서 정부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는 일단 국내장의 악재를 해소시키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뱅가드 물량도 있었고요. NY 약세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그다음 한국은행 금리 문제죠. 이 악재들이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주가를 많이 밀어냈고 상승하는 것도 더 이상 못 가게 했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일부 진행이 돼서 하나의 악재가 제거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개성공단 일단 중단을 했지만 우리가 칼자루를 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죠. 북한에서도 북한에 대한 중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자금을 동결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하회의 제스처를 조만간 취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면서 주가는 다시 악재가 호재로 서서히 바뀌어나갈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엔저는 어차피 102엔까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는 전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약세를 더 강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느냐, 결국 맞불 작전이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1150원 이상으로 가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 뱅가드 물량이 10조 정도 되죠. 이 뱅가드 물량의 77%가 다 나갔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2조 3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조 3천억인데 실제로 마켓을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될 게 약 3조 정도 있으니까 이거 서로 블록딜만 해도 시장에는 일단 뱅가드 물량에 대한 충격은 더 이상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는 갈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외국계에서 폄하한 것은 자기들의 이익과 무관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폄하한 것이지 금리 인하가 시장에 나쁜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는 한 번 더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지난달부터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금리 인하인데 우리나라 주가가 23포인트 정도인데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냐면 어저께 첫 번째 옵션 만기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의 포지션상으로 수익을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외국인들이 25,900개 누적 매도를 했었는데 어저께 13,000개 정도로 환매하는데 주가가 그밖에 안 올라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옵션에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결국 그 부분이 못 올라간 부분이 오늘
시장에 반영돼서 2,000포인트로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유럽장 모습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약 8,000건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점점 좀 개선되는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죠. 다만 어저께 미국장에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대학에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죠.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스탠퍼드도 마찬가지고 듀크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꽤 많이 합니다. 하버드는 돈이 엄청나게 많죠.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 170억 달러, 한 17조 정도 돈을 가지고 있죠. 듀크 다 5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정말 똘똘하게 수익을 많이 내는데 국채를 다 팔아제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금리 인상이나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 종료 뭐 이것이 아니죠. 벤 버네이크 의장이 조만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100억 달러, 50억 달러 이렇게 샀던 대학들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짊어지고 갈 상황은 아니었죠. 대학은 안전빵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처분하면서 뉴스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장을 약간 흔들어줬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거래량은 제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유로존에서는 ECB에서 ABS를 직매입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기업의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지원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매입해주는 ABS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부실채권을 양선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로존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돌려서 그 돈이 어쩔 수 없이 투자로 직결되게 하는 상황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로존에서 또 네덜란드 얘기가 또 하나 슬그머니 나오죠. 네덜란드가 유로존을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죠. 네덜란드는 계속해서 독일하고 긴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예른 데이셀블룸이라 그래서 유럽 의장, 이 사람이 상당히 강력한 긴축론자인데 이 네덜란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소득 대비로 부채 비율이 2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들 소득 대비. 이것이 지금 시장에 문제가 돼서 은행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이 지금 자금을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로존에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엔화 약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악재로 해석 때문에 주가가 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